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방송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또 오전에 긴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방송에 전준환 목사님, 홍동명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제 이제 대구에서 장학일 목사님께서 대구까지 내려가셔서 부정선거 관련된 이제 선관위 규탄 집회를 좀 하셨었는데요. 먼저 연설 영상 짧은데 좀 갖고 왔거든요. 먼저 잠시 듣고 오늘 방송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대구 시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부정선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주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없는 아주 똑똑한 백성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남의 나라 것을 뺏어 먹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이렇게 불안한 나라로 만든 나라는 유일한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에 우리의 주권이 도둑맞는 가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할 텐데, 우리의 투표가 도둑맞은 것이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장제원 박사는 공개적으로 AI가 가짜 국회의원을 밝혀준 48명을 현수막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656조의 돈을 주물르고 있습니다. 저들은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에게 수사를 한다고 검찰을 탄핵시키고, 재판을 한다고 재판관을, 입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재판관을 뽑겠다고 합니다. 완전히 상권 분리인 이 사법부를 없애고 바로 입법부인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들끓고 있는 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걸더라도 거짓된 국회의원을 몰아내고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잠깐 대구를 볼까요? 대구에 보니까요, 이 부정선거를 한번 보면, 여기에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대구에서요, 당일 선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사전 선거에만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비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0 대구 경북 지역에 이 부정선거 의혹의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여기를 보면요, 이게 어디냐면 사전선거를 거제에서 했고 여수에서 했습니다. 사전선거를 관내 투표에서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인쇄가요, 맨 위에 똑같이 인쇄의 흠점이 좌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사무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그만 점이 인쇄에 묻어도
않았습니다. 무효 처리하는데 여기는 무효 처리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거제와 그리고 여수에서 투표한 투표용지가 저렇게 인쇄에 똑같은 흔적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거짓된 투표를 집어넣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부정선거이고요. 선거관리사무관도 말하기를 이런 것이 개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대구에도 부정선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여기에 투표하면은요 낀 자국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봉합한 거를 띄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그 전에 썼어도 싹 지워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탈 부착한 흔적이 있는 투표함이 나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 제주도에는 거제도에서 몇 개가 나온지 아십니까? 18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대구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니 이런 투표함을 볼 때 거짓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여러분 사전선거에만 이런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같은 투표용지의 길이가 다를 수가 있나요? 이게 다른 투표용지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대구 중구 남구에서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분명히 대구에서도 이런 거짓된 용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거는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투표하는 사람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침 8시 10분에 개수자가 숫자를 개수해 보니까 95명이었어요. 95명. 그런데 그 밑에 관내 투표인수의 컴퓨터에 올라간 것은 같은 시간인데 137명이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분명히 95명이 137명으로 숫자를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선거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된 선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40선거는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 참 특이한 것이 이게 바로 대구에서 저 위에 보면 천마체육관 개표소입니다. 개표소에서 보니까 이 투표용지가 접히지 않은 것이 한 다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표를 하고 있는데 접힌 흔적이 없어요. 저런 것이 무대기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선거 아닙니까? 종이는 접으면 자국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거관리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투표용지는 좋아서 접었다가 다시 펴놓으면 말짱하게 펴진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분명히 거짓된 국회의원을 다 파해버리고 재선거를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넘겨보시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십시오. 1년 번호 밑에가 번호가 있잖아요. 이거 1년 번호를 투표함에 넣을 때 잘라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르지 않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투표의 1년 번호를 투표했다고 밑에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양쪽에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은 거 보이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한 짓입니까? 대구입니다. 대구. 어디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대구라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부정한 짓을 했습니까?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사표 집어던지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21대 더 놀라운 거는요, 투표하면서
지난 4년 전에 또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21대 투표한 용지가 어떻게 22대 투표함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대구에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이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는데 거짓된 국회의원이 뽑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요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국민 저항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는요 합법적으로 국민 저항이 의무입니다. 이때 국민 저항은 신사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폭력으로도 할 수 있고요 비폭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저항권입니다. 4.19도 국민 저항권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40 부정선거는 분명히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옳소. 대구야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부산에서 직접 선거를 했는데 0표 나온 곳, 1표 나온 곳 이런 곳에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여기가 대구입니다. 예, 대구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집회가 자, 있었습니다. 우리 거기에 총괄을 맡고 있는 유태룡 목사님 여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이제 내려가셔서 장하길 목사님께서 또 진두 지휘를 하셨는데요. 목사님, 그 어제 집회 보시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방송으로 봤어요. 예, 예. 방송으로 봤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딱 나타났는데 예, 예. 무슨 아주 대단한 연예인처럼 장하길 목사님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바꾸고 네네. 나타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장하길 목사님이 네네. 저렇게 생명을 걸고 하니까 스타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홍동병 목사님이 아마 거기에 같이 참석을 하신 것이죠. 네. 목사님, 그 대구 어제 분위기가 좀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떠셨나요? 예, 어제 우리 좀 일찍 내려갔습니다. 네. 내려가 좀 쉬었다가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조금 일찍 가니까 뭐 의자에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야, 이거 날씨가 더워서 대구에는 이게 별로 안 와닿는구나. 이 우리가 그 한종철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거든. 네네. 그래 열심히 있는 분인데 한 2,000명 정도 올 거다 이랬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제 시간 맞춰가지고 좀 커피를 한잔 하고 가니까 꽉 모이더라고요. 어제는 참 예. 좋아하는 게 더운데 예예. 프라다나스 나무가 큰 나무 밑에 해가지고 그게 그늘이 돼가지고 어제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뜨거운데 그래서 그 열기도 좋았고 또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 모였고 분위기도 좋았고 또 거기서 마치고 우리는 같이는 안 갔대고 서로 올라오는 못 갔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행진하고 거기서 또 막 하고 어제는 대단한 그런 지방에서 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 왔던 그 실행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 이 조직은 이 모든 것을 총력적으로 이 부정투표 이 상황을 우리가 규탄하면서 이 규명을 위한 투쟁을 이걸 할 때 이거 응징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방송도 그렇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흩어진 민심도 다시 우리 거로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모든 동력이 강력한 동력이 생겨난다. 그래서 저는 참 장하길 목사님 처음으로 이제 지방에 제가 대구니까 대구 같이 따라갔다가 장하길 목사님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다음에는 또 경남 지역에 가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이고 참 대단한 용기와 헌신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가면서 오면서 느꼈습니다. 선생님, 또 마지막에는 선관위 지역을 이렇게 막 포위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현장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우리가 못 갔습니다. 그 거기까지 우리 못 가시고요. 오늘 갖고 또 바빠가 바로 좀 늦게 출발하시느라고. 맞춰가지고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 기사 첫 번째 기사 하나만 좀 올려주세요. 예, 첫 번째 보내드렸던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민전 현직 의원 중 첫 부정선거 띄워 난리난 지지자들 보수의 여전사가 등장했다.
목사님 그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선거를 이렇게 언급한 의원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된 김민전 현직 의원이 예. 이 부정선거 관련된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확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여론을 바닥에서부터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김민전 의원이 말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예. 약국보다는 선거 관리. 음. 이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예. 어떻게 선거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부실하게. 하느냐. 예.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아까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지금 투표용지가 21대 것이 나오고 투표용지가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것을 그 번호표를 자르지도 않은 표가 또 나오고 표가 접지도 않은 표가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외국에 갔다 와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특위 같은 거 네. 그건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약국보다 못한 선거 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얘기했어요. 올려주세요. 투표소에는 그 흔한 CCTV도 없었다. 네. 거기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잡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가 지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그런 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면서 국가는 이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이게 지금 그 김민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민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또라이 같은 그런 취급을 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민전 의원이 수석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석 대변인이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구나. 그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이슈를 수면으로 딱 띄어 올리는 아주 좀 결정적인 계기를 또 해주고 계시는데 홍동명 목사님께도 목사님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그래도 1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야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뭐 국민의힘 입에 거론하기조차도 싫죠. 짜증나는 정당입니다. 예. 말할 때마다 말했지만 어제도 제가 대구 내려가서 연설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그 저 물방울 다이아로 유명한 대도 조세영 씨가 고관 대작들을 틀었지만 사람들 도적을 맞고도 신고를 못 해요. 왜? 그게 들통나면은 자기의 부정한 그런 맞습니다. 치부 예. 이런 게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시시거리고 그 엄청난 걸 도적 맞고도 그렇게 뭐 했는데 지금 현재 나라의 주권이 도적 맞은 맞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조건 도적 맞았는데 제일 피해자가 바로 국민의힘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저런 정당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전국구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 여성 국회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하는 만큼 강력하지도 않아요. 예. 아주 자기들 짤에는 조심해가 저 정도 말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그 정도도 말하는 그런 남자 용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저게. 없었습니다. 예. 저게 정당인지 뭔지 모르겠어 저게. 그래서 앞으로 네. 이 김민전 의원이 포문을 수석 대변인 공인의 입장에서 이걸 던졌으면은 네. 그 정당이 함께 총력전을 하고 우리가 장현 박사가 전산학 박사가 낸 그 고소안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장학일 목사는 현재 가서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로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내가 찍었다가 한 사람이 30명 나오고 10명 나오면 이 자체만 다 디비지는 거야 이게. 예, 맞습니다. 이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이 대통령실에서나 이 모든 국가의 최고 책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은 역사적 그 어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열렬하게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참 좌파로부터 공격당한 것을 광화문에서 막아내고 있는데 끝까지 외면한다면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지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빨리 이 문제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니 자기들은 우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의혹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러고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기 보면 목사님 디지털 타임스에서 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걸 네. 조중동에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참. 예? 또 언론사에서도 이거 안 그래, 다뤄줍니다.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이나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정통 자유우파 보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유통일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놓고 말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못 밝히고 그냥 지나간다. 앞으로 투표는 별 의미가 없는 투표가 될 겁니다. 아, 참. 자유일보에도 이것 좀 냈습니까? 자유일보에서는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네, 계속 다루고 내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계속 예. 다루고 있습니다. 그 광화문 국민대회부터 해가지고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말씀해주실 때 댓글을 잠시 보니까요. 오늘 전광훈 목사님이 안 보이시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안 나오신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오전에 미팅이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뿐이니까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수술 받으신 부위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그 수술 받으신 부위 관련돼서 또 한번 이렇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김민전 의원이요. 예, 지금 그 현직 의원 이분이 그냥 또 의원이 아니고 수석 대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수석 대변이 이런 말을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지상파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흔한 종편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김민전 의원이 어떤 더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여론을 또 바닥에 또 형성을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국민대회가 있거든요. 잠시 말씀드렸으니까 포스터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요 포스터 말고 우리 집회 포스터 네, 한 번만 띄워주세요. 광화문 국민대회 포스터 제가 카톡으로 아까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방송실에서도 하나 띄우려고 했던 게 리더스 카카오톡 방에 한번 들어가 주시면 예 올라왔네요. 이제 올려주세요. 4월 10일 부정선거 수사 촉구 및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6월 20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대통령은 부정선거 밝혀내라.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조국 구속 돼 있는데 결국에는 김민전 의원 한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보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엄청난 파장이 이제 생길 것 같거든요. 어제 나왔어야 돼요. 어제 그러게 타이밍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제 예. 딱 나와가지고 저 그것 때문에 계속 제가 봤거든요. 예, 국무회의 끝나고 네네. 대통령이 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예. 그 카자흐스탄 거기 가서 3구 그 자원외교 하는 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여론이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뭐 특위를 구성한다는 데까지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혹시 국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예 안 하고 갔을까? 근데 저저 안 하고 갔다면은 저 대통령한테 우리가 뭘 기대를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홍동영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요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참 열렬하게 지지하고 또 우리 전 목사님이 막 처음에 가장 먼저 추천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소위 그 친박계 국민들한테 상당한 원성을 들으면서까지도 우리 윤석열 당시 총장을 차기 지도자감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예. 띄었는데 이렇게 광화문에 여러 같은 그런 지원을 받고 참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문재인이 들어가지고 얼토당도 않는 뭐 적폐청산위원회를 모든 부처마다 만들어 놓고 혁명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숙청하듯이 수많은 정통 보수파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그런 귀한 인물들을 전부 다 깜빵에 다 때렸고 일부는 자살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몸서리치는 이 정권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뒤엎은 것은 이 무도한 이 문재인 정권 때에 이어서 났던 이런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범법자들을 다시 사법 처리하고 완전 적폐청산을 다시 신적폐청산을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와 같은 이 부정선거 이런 의혹은 나라의 운명을 뒤집는 그런 엄청난 민주주의의 만일에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이 부정이 있으면 넘어간다는 건 이미 대한민국 민주국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비판적 지지도 지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끝까지 외면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 지금 우리는 김민전 의원 같은 저런 용기 있는 분들을 우리 보수파에서 댓글이나 뭐 앞에 가서 많은 좀 성원을 해가지고 용기를 얻고 혼자가 아니다. 배후에 맞습니다. 수많은 우리 함께하고 보수파가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론적으로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지원 사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 지원 머저리 사격이 같은 필요합니다. 이거 국민의 국회의원들도 지라니까 이 보수파의 뜰에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나는 참 국민의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때문에 국회의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어저께 그 대구에서 저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대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경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예.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런 뜻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그 저 국민의힘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전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런 그 보수 우파에 기대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구 경북 그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만 뭐 추천해 보니까 이번에 정통 보수파 도태우 같은 아예 공천도 맞습니다. 탈락시키 예. 버리고 이 짓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아는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미 다 떠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에 과연 정통 자유우파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멸됐습니다. 정당도 소멸됐고 예. 그런 언론도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자유통일당 비록 이번에 부정이 해가지고 원내 진출 못했지만 자유통일당 정신 그리고 뭐 자유일보가 좀 같이 함께하면서 예. 나가야 되는데 전체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이나 대한민국 지형 정치 지형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작은 거야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도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제대로 된 언론 같으면은 거기 뭐 좌파고 우파 떠나가지고 우리가 매일 광화문에 사는데 그 바로 앞에 조선일보 있고 동아일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자기 앞마당에서 저런 100만 명 저런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외치면은 기사를 한번 안 내주는 사실 보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구 어느 편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뭐 옳다는 대구 편을 신문에서 뭐 보도한 거 있습니까? 떠나가지고. 대구 신문? 예. 대구의 어떤 그거 글쎄 신문에서 아직 안 봤어 어제 했는 거. 아마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언론사에서 다루지 그러니까 지금 네. 완전 대한민국이 집단 최면에 빠져가지고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려 하면은 나라가 망하려 하면은 이스라엘 선지가 말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아예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귀를 막고 눈 못 보게 해라. 쟤네들 망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듯이 네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락하면은 쥐뜬 개도 안 짖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 역할을 해야 될 예. 언론, 정치인, 참. 지성인, 학생들 아무도 짓질 그리고 않습니다. 종교, 예. 목사들까지도 지금 안 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만 그냥 소수가 나가지고 그냥 몸부림치 지도되고 있지만은 맞습니다. 참. 그 태양볕에 진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목숨 건 사투를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민노총 포스터 한 번만 보세요. 이번에 민노총이 그냥 아예 세종대로 그러니까 숭례문부터 이 서울시 전체에다가 집회 신고를 내놓고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이거 포스터 말고 그 홈페이지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사진이 또 있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집회를 하려고 하는지 요 사진 말고 다른 게 없나요? 제가 어저께 봤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막 그 피켓이나 이런데 또 윤석열 퇴진 이런 문구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선생님 이게 노동자 여기 또 있네요. 예, 이것도 한번 올려주세요. 클로즈업을 쭉 해가지고
저 우측 상단에 클로즈업을 쭉 해서 우측 상단 윤석열 아웃, 윤석열 표 노동개혁 당장 뭐 퇴진하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광장에서 또 모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집회는 또 대대적인 집회로 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광화문에서 모이는 게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이게 그 광장을 사수하지 못하고 광장마저 빼앗기게 되면 더 이상 진짜 이 지킬 마지막 자유파의 그러니까 예. 몇 번 여기서 나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이 이념 투쟁은 국회의사당 안에 제도권 안에서는 자유파 몰락했습니다.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유일하게 이제 아스팔트에서 좌우가 이렇게 첨예하게 앞으로 대립할 터인데 네. 저 좌파들도 저래 횃불처럼 들고 나가지고 서울 시내를 덮어버리면은 헌법재판소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 이렇게 길을 못 펴도록 우리는 이 전 목사님이 이끌어왔던 이 자유 애국 세력들이 이 광화문 이 터전을 놓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거지. 예. 그걸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난 저걸 보고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자, 물가 폭등, 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 현상인데 이 물가는 왜 그랬습니까? 문재인 때 나라 빚을 400조나 부풀려 가지고 돈을 뿌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뿌린 돈이 결국 이래 돌아온 겁니다. 맞습니다. 예. 국민들도 정찰해야 되는 거는 돈 25번 이재명에도 25만 원 준다고 떠들어 가지고 뭐 결국 뭐 폐기되는지 조용한데요, 좀. 돈을 의미 없이 자기가 땀 흘리지 않는 돈이 국가에서 그냥 나눠주면은 이게 결국에 독약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물가 폭등하고 이 주택가 폭등하고 해가지고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물가 폭등을 만들었다. 이것도 잘못되고. 나 저 그림 아까 최초의 저 화면 그림 그 포스터 보고 완전 붉은 세상 다 됐구나. 분위기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무슨 결국에는 광화문 이 광장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토요일에 우리 많은 또 자유파 국민들이 또 한 분만 나오시면 안 되고 또 두 분, 세 분, 다섯 분씩 모시고 와야 되는데 예. 격려의 메시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광화문 그 매 토요일마다 가서 참석을 하고 근데 참 어떨 때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보면은 네. 정말 눈물 나와요. 아, 저기 전라남도 뭐 맞습니다. 고창 전라북도 고창 막 뭐 여수 막 저기 거제 포항 막 이런 데서 올라오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강원도에서도 또 올라오고 야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그 떼약볕에서 막 그 매주마다 올라와요. 눈물 날 정도로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예. 야 그래서 참 저분들이 정말 애국자구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조금 저도 마음이 좀 느슨해졌다가도 예.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마음에서 막 또 불이 또 불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니까 악은 막 성행하고 악이 막 이기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우리가 광화문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손주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애들에게 자유 대한민국 이걸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연방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넘어가 버리면은 예.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우리가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도 보면은 그 푸틴이라든지 저 시진핑이라든지 또 이제 이북의 그 김일성, 맞습니다. 예.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야, 그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막 200명, 300명을 모아놓고 지금도 막 다 불살라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가 상상이나 해보는 우리가 되는데 강하면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가 전진합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광화문에 새로운 또 주제곡이 생겼어요. 네. 열불 난다.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열불 난다를 잠시 듣고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나갔었거든요. 아, 예, 목사님. 그때는 이제 가서 네. 뭘 하는가 보자 하고 구경 갔어요. 아,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사람이 모인 것은 예. 내 평생 처음 봤던 것 같아. 사실 저 집회를 하시기 이전에 예. 그 청와대 분수대학 광장에서 예. 오전 오후로 이제 기도회를 하셨는데 예. 그때 모여봐야 한 2-30명씩 오셨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텐트에서 돌아오는 8월 15일이 되면 예. 광화문 일대에 수많은 인파로 모일 거다. 근데 현실은 청와대 앞에 2-30명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많이 오신다는 거지 했는데 정말 까무라치게 놀라버렸습니다. 제가 그날 예.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예. 앞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내려가지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30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전철역에서 나오시는데 30분. 나오는데 그 30분도 더 걸려서 사람이 예. 막 어떤 게 보면 좀 야,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깔려 죽겠구나. 예, 앞사야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보문고 쪽으로 제가 올라왔어요. 예.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청와대로 밀고 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예. 야,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갔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그때에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예. 진짜 소망이 없잖아요. 답답합니다. 예. 예, 답답해. 예. 소망이 없어. 만일의 경우에 그때 정광훈 목사가 예. 그냥 딱 마음을 먹고 국가의 지도자로 네. 이렇게 등극을 했으니까 그때에 차라리 대통령으로 나왔더라면 그때 그 분위기가 사실 어마어마했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했어요.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네.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보듬고 갔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 참. 이승만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참 그런 거 생각했다. 역사의 가정이지만은 예. 정광훈 목사가 그때 나섰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랬더 이제 엊그저께 그 이야기를 내가 전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영적 운동을 할 수 있는 리더자가 없었다. 내가 뒤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네네. 이 영적 운동을 누가 해서 백성들을 밀고 가느냐. 그래서 자기가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네네. 국민의힘 기대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는 네네.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된다? 이것도 끔찍해요. 그럼 요 부분도 한번 예. 무슨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말 끔찍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는 전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광화문 세력한테 우리 광화문 세력을 뭉쳐가지고 네. 이 우파는 이제는 광화문 통일당밖에 없어요. 이제는 네. 통일당밖에 없으니까 없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이 나서야 되고 못 나서면 사람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홍동명 예. 목사를 내세우든지 예? 장학일 목사를 내세우든지 예. 아니면은 어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자유통일 때 선거하면서도 보지만은 밖에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라도 사람을 정말 길러야 진정한 됩니다. 우파 네. 예수님이 12제자 가지고 혁명을 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예. 예? 공산당들이 몇 명 데리고 혁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우리도 이제는 광화문 세력도 그 전략을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관련된 질문을 예.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동훈이 이번에 또 당 대표로 나온다라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예. 몰아가고 그것도 뭐 자기 그 옆에서 뒤에서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제야 그런 데서는 진중권과 또 김경률 같은 사람들이 네. 거기에 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몰아가고 있는 것 예. 같은데 이거는 명백하죠. 이미 이제 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통 보수파도 아니고 정통 중도도 아닙니다. 이미 함에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파라고 생각하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아무 분별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체성이 지정되면은 거기에 저 언론이나 또 그 패널들이나 그리고 자유우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여러 참 유튜브 채널들에서 올바르게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대세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 따라가는 그런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전 목사님께서 말씀했지만은 2019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될 때까지 광화문에서 주 8월 15일이나 특별히 10월 달에 좀 더위가 한풀 가는 10월 국경일 행사 때 모였던 그 행사는 뭐 우리나라 건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동원된 행사였고 그런 행사는 저도 그때 한번 갔다가 뭐 발을 빼면은 발을 다시 디딜 공간이 없어. 사람들이 하도 밀체해가지고 그냥 건강대로 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물결 치듯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아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되어질 정국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 사람들 또 문재인도 자기가 사법 처리 안 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켜야만이 그래야 자기가 또 차기에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안면 몰수하고 뭐 상식과 뭐 이런 거 다 따라가지고 무조건 하고 이 현 정권을 흔들고 결국에는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과연 참으로 이 자유우파의 그걸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박근혜 충성한다고 떠드는 인간들도 전부 다 상황이 그러되니까 광화문에 그 촛불이 두려워가지고 몇십 명, 50몇 명인가 그 이탈해가지고 탄핵대를 같이 동참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전신 저 세력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인간 군상들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출세와 자기 명예 외에는 나라도 없고 당도 없고 자기가 뽑은 대통령도 잡아먹는 마치 살모사가 자기 의미를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살모사라 하는데 저런 정당은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역사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게 소멸되어지고 자기 각자가 지금이라도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요즘 아까 전 무죄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새로운 증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태블릿 PC도 이거 가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예. 막 나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국민 앞에 석고대조하고 자유파 국민들 앞에라도 우리가 그때 잘못된 정부에 해가지고 이랬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 아직까지 그 국회에 들어앉아가 주도권을 잡고 행사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는데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자꾸 연관시키고 국민의힘의 무슨 종족 변수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당하게 우리는 자유우파는 우리밖에 없다. 아예 무시해버리고 나가는 이런 독자적 생존을 해야만이 이 자생력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얘기해봐야 맞습니다. 이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우리들 이야기하는 개구리 네. 익사정법. 그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개구리. 처음에는 뜨거. 예. 우리 자유통일당은 뜨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연방제로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라가 가면 안 된다. 뜨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아이고 시원하다. 지금 자료화면이 이제 나오네요. 지금 올려주세요. 이제 폭 삶아지기 직전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뜨뜻하다. 이 죽기 직전인데 뜨뜻하다 죽기 하고 직전인데.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 저 사람들이. 근데 저걸 우리가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폭 삶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기서 못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미 국가와 민족 생각하지 않아요. 이익 집단이에요. 완전히 저건 이익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어떤 일에도 나서지 않아요. 뭐 경제적인 이익이 됐건 정치적인 이익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이익 집단이 돼버렸거든요. 나중에 저건 폭 삶아져 버려요. 지금 그 상태에서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뭉쳐가지고
우리 자유통일당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는 종속 변수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그때 이제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가면 대한민국을 구하는 중심적인 세력으로 네. 이 자유통일당이 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자유통일당이 됐건 이 광화문 세력들이 조직 정비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광화문 자유애국 세력을 다 데리고서 예. 국민의힘에 저희가 다 입당을 한번 했었는데 예. 이 국민의힘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손절을 먼저 쳤었지 않습니까? 아니 도와주겠다 그래도 필요 없다고 하고 있으니 그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자유우파 국민들은 자유우파 국민들대로 똘똘 뭉쳐서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 아직도 바랄 수 없는 저 국민의힘 집단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진행되지 않으면 이제는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거 기사인데 요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네. 가교로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좌파들의 전략인데 스토킹 혐의 최재형 목사 다음 달 4일 서초서에서 첫 조사를 받는다. 밑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스토킹 혐의 최 목사 7월 4일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10여 차례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고 근데 그 만남의 이유가 알고 봤더니 영상을 찍거나 덫을 놔서 실수를 하면 이걸 가지고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 어떤 아주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만났던 그리고 영상까지 유포를 했으니까 사실상 이게 스토킹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고소가 들어갔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요거를 또 어떻게 보시고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참 항상 저런 일에 불미스러운 일에 목사라는 이름이 뒤에 붙은 것에 대해서 이 시대 같은 동일 시대에 목사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굉장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뭐 저분도 신학을 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또 처음에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목사가 안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저런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평양에 가서 저런 참 무슨 지시를 받은지 모르지만은 계획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으로서도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김건희 여사는 저 사람에게 뭐 10여 차례 만남을 요구한다 해도 사전에 좀 무슨 정보가 있었는지 뭐 의가 저렇게 저런 사람한테 엮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참 불명예스럽게 온 나라가 사실 뭐 어떻게 따지면 별일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온통 이게 나라를 뒤엎을 만한 큰일인 것처럼 언론도 소매를 하고 야당에서 그 떠들고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좀 놀아나고 김정숙이나 김혜경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심각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서 디올백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떴나 이 말이죠.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광우병 파동 때도 거짓된 정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떨었잖아요. 지금 거짓에 속아서 완전히 나라가 속아놓고 또 속는 거야. 또 속아. 도대체가 이 백성들이 저런 사람에게 그렇게 선동돼 가지고 나라가 왔다 갔다 하면 이 나라가 뭐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엔 부정선거를 우리가 주장하고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 합시고 지금 국회에들 앉아가 지금 난리 법석을 떠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참 어디로 갈란지 지금 뭐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별로 없고 이재명이가 지금 수많은 것으로 지금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 마음대로 지금 폭주를 하고 검찰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고 법원 판사까지도 불리한 판결한 사람을 개딸들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막 타격을 하고 말이죠. 예. 나라가 개판인 거지.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게. 이런 나라가 대명천지 21세기에 세계 선진화된 대한민국이 삼성전자가 세계를 뒤엎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판은 과거에는 뭐 3륜각 했는데 지금 한 5년 정도로 지금 추락했는 이런 나라에 사는 자체가 참 살아가기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이 최재영이라는 목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예. 요거 나오기 전에 예. 나는 김건희 여사한테 나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 제가 네. 김건희 여사가 네. 어쨌든 간에 어린 시절에 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부모님과 어떤 친분이 있어가지고 연관성이 있다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고 예.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예. 그러면 아무리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재형이 한번 인터넷 한 번만 딱 쳐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을 몰랐을까요? 이북에 그렇게 갔다 오고 네네.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면 바보야. 몰랐다면 네네. 알고도 했다면은 미련한 것이고. 참. 그래서 네네. 김건희 여사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최재형이라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난 것 그 자체 이것이요 김건희 여사의 큰 실책입니다. 제가 볼 때 아예 이런 사람은 아예 그냥 일선에서부터 그냥 사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야 그래야지요. 된다. 왜냐하면 예. 이 사람이 이북에 한두 번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활동이- 사실인지 모르는데 예. 이설주하고 사진 찍은 것까지 맞습니다. 돌아다녀요. 예, 그러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 이설주하고 사진 찍을 정도면 그냥 아무나 사진을 찍어줍니까?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사진 찍을 아무나 사진 찍어주겠냐고. 그러면 저 사람은 이북에 김정은이하고 깊숙이 개입이 된 사람인데 예. 아니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 이걸 모르고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이 여사들 중에서 제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사가 유경수 여사예요. 예? 네. 유경수 여사.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이쁘게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도 네네. 국민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우리 김건희 여사는 이분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찾아다녀도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좀 찾아다니고 네.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눈물을 함께 하고 이쁘게 나타나는 것보다 그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려주시면 좋겠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아까 이 최재형 씨는 예. 예? 예. 아까 우리 홍 목사 말한 대로 네. 난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예. 목회지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기본적으로 네네. 자기 목회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미국서 목회예요? 그러면 그러면 기관 목사예요? 어디 기관 목사예요? 우리가 헌법적으로 봐도 예. 이 사람을 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북을 너무나 자주 갔다 오고 그리고 이북하고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참. 가장 핵심이 공산주의하고 우리 기독교가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그렇게 뻔질나게 들어다니면서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의 이름을 가장한 뭐 혁명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가로막혀요. 목사가 저런 짓을 해? 다 그러잖아요. 아니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감추어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장학일 목사님이 예. 일찍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하기 맞습니다. 전부터 예.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할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거 터뜨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음 달 4일 서초에서 첫 조사 받는다고 했는데 네. 빨리빨리 좀 조사해서 또 1년, 2년, 3년 가지 말고 빨리 감옥에 넣을 사람 빨리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감옥 얘기가 나와서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북 송금 이화영 추가 기소가 또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9년 6개월 형을 1심에서 받았는데 또 4개 업체에서 5억 원대 수수를 해서 추가 기소가 또 됐다 그래요. 그 다음 기사 이화영이 대북 송금 관련돼서 이제 형을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대북 송금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결재는 이재명이 해준 거거든요.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이 본인에 대한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이화영 재판 판결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까 관련 언론이 막 이 기사들에 대해서 검찰의 애완견들이다. 이제는 막 나가 무슨 이제는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뭐 이미 뒤가 없어요. 자기도 예. 지금 이화영 판결을 보고 예. 자기들도 이화영이 유죄가 되면 이재명도 유죄라 하는 자기들도 압니다. 자기 진영 내에서도. 예. 그래 이번에 엄청난 중형이 9년 뭐 6개월 떨어졌으면은 엄청난 중형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추가로 저를 붙으면은 저 이화영도 평생 남은 인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예. 운명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예. 처음에 자기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불었으면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었으면은 맞습니다. 좀 덜 맞을 것인데 예. 그 자기 부인하고 또 저쪽 세력들이 와가지고 범벅을 해가지고 범벅하는 바람에 오늘날 저 괘씸하게 판사들이 괘씸죄가?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저 사람은 앞으로 저 이화영 봐줄 것 없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뭐 무슨 수를 다 쓸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하나 사는 게 바빠요 지금. 마음으로는 뭐 테란 척대로 하지만 지금 요즘 보면은 참 대단한 멘탈 갑이라 했는데 지금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발언을 보니까 예. 확실히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느껴지는 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예. 그 결국 어제도 이제 그 뭡니까 녹취가 하나 터졌던데 예. 그 뭡니까 그 위정하는 그 유도하는 그런 게 터졌는데 그런 게 이제는 이 판사를 갖다가 판결하는데 영향을 주는 위정이거든 그런 거는. 예, 맞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그는 심합니다 그런 거는 사법부에 가면은. 예. 그래서 앞으로 저 사람의 운명은 이제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것인데 아마 8월달 내지 9월달 가면은 모종의 1심이 선거법이나 그 위정법이나 이런 게 하나 터지면은 이제는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예. 아마 멘탈이 붕괴될 겁니다. 집단적으로. 저 사람 만약에 선거법으로 그때 유죄 판결돼 버리면은 400 수십 명이 물어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 정당에 400미덕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정당도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이재명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을 살려야 당이 살고 이재명이 그렇죠. 죽으면 당이 죽는 상황이지 하여튼 않습니까? 뭐 간에 저 정당도 지금 예. 보통 딜레마가 아닌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정신 못 차리고 어쨌든 간에 검사, 판사, 대통령 저 흔들어대고 막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 하다 보면 결정적인 에러를 범합니다. 항상. 항상 저럴 때에 혼선을 빚을 때에 결정적인 에러를 범하거든. 예. 운동 경기도 보면 막 골답에서 막 혼선해가지고 방어팀이 제대로 모하면 거기서 결정구를 맞아가지고 맞습니다. 패배하는 예. 그런 예. 경우가 많거든.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방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방어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리수를 떠가지고 뭐 방어가 오히려 상대방한테 페널티킥을 주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또 전주환 목사님께 이 다음 기사도 한 번만 좀 올려주세요. 저것도요. 네네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애완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말의 뉘앙스가 각각 다르지만 지금 그 기자나 언론이 애완견 아닙니까? 말은 말대로 해서 네네. 돈의 애완견이 되었든지 권력의 애완견이 되었든지 뭐 좌파의 애완견이 됐든지 예. 애완견인 건 사실 아니에요? 맞지? 예? 우리나라 모든 언론 그렇죠. 어? 예. 종북 좌파는 종북의 애완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의 뉘앙 보수의 애완견만 없는 거죠. 애완견인 건 사실인데 예, 예. 요거 네네. 요 다음 기사 한번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멘탈이 확실히 이화영 사건 이후에 재판 이후에 판결 이후에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 등 4명 탄핵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검사 테러가 난리가 났고 또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지금 이재명 이제는 본인이 이거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희망이라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화영 판결 보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확실히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 어떻게 그 보고 이재명이를 계세요? 보호했던 사람이 예. 21대 때는 철험회가 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지금 혁신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건 뭐 철험회는 저리 가라 해. 이 사람들이. 예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검사도 탄핵하겠다. 판사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거든요. 참, 네. 그래서 이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근데 그람시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라. 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야,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서 이제 지금 하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길로 가면은 결국에 가서는 저게 바로 이재명이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자기가 악인들은 스스로 꾀에 빠져가지고 구덩이 속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네. 에? 나는 그 길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봐. 맞습니다. 진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이 이제 그 운명이 다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 재판이 막 길어지고 늘어져가지고 다음 대선 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도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가 지금 이재명이에요. 선생님 이게 저는 도무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예.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게 정확하다면 이미 대한민국 수명은 다 끝났다 봅니다. 그게 정확하다면 예. 나는 뭐 믿을 수도 없지만은 그 여론이 정확하다면은 저런 사람을 대한민국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그렇게 제일 지지율이 높다면 이 나라는 문 닫아야 됩니다. 광우병 사태 이런 걸 보더라도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요.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 감성적인 이성적인 국민이 못 되고 감성적인 국민 돼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감성적으로 감성팔이 해보면 수식은 넘어가는 거라. 그 사실 근데 범죄자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막 자기 아버지 또 장인어른의 맞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논란 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제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다. 참. 야, 그럼 한 디비전 버리는 세상이 그냥 저 남자다. 근데 우리 예. 호남 사람들이 예. 자조 섞인 말이 있어요. 호남 사람들은 영원히 대통령 못 낼 거다. 근데 저는 호남 사람으로서 네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호남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예. 국민들이 호남에서 나오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줍니까? 안 뽑아줍니다. 예. 그 영원히 대통령이 못 된다. 이런 얘기가 호남 사람들의 자주 섞인 말로 나와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27%인가 되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앞으로 대통령 될 수 있을까? 저는 네네. 아주 어렵다고 봐요. 왜? 저런 길로 가는 이재명이를 네네. 극성 팬들, 뭐 개딸 같은. 예를 들어 극성 팬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지를 하겠죠. 네. 그러나 전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우파가 네네. 결국은 승리할 거다. 맞습니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이재명이 안 되더라도 자유우파에 그럼 지도자가 있느냐 이것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김민전 내세우라니. 그래 뭐 김민철. 자유우파는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10년 전부터 뭐 둘이 전 목사 같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참 대통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다. 언제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뭐 그 농담반 진담반 많이했지만은 네네. 종합적인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안 보여요. 공부를 해가지고 스펙은 많이 쌓고 지식은 쌓았을지 모르지만은 네. 대통령은 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이 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어떤 자기가 믿는 어떤 신념 이걸 갖다가 어떤 어려움과 방해를 무릅쓰고라도 밀고 나가는 뚝심과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자유우파에 이런 등장된 이런 저런 사람 모습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함량 미달입니다.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학도 갔다가 다 왔지만은 그거 가지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는 그런 거 지도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신념이 있고 그래 종합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고 용기와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도되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꾸 속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법조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끝내야 된다. 법조인들이 예. 예. 그 우리 저 김학성 그분이 헌법학자 1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는 법조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끝나야 된다. 그런데 자기도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네. 국가를 전체적으로 보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국가를 전체적인 안목을 보고 그 법조인들은 늘 앉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론 어떤 특이한 경우는 있겠지요. 네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법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법원을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 이제 방송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제 본부로 전화도 엄청 들어오고 제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 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유튜브 방송 들어가서 전광훈 TV 들어간 다음에 어제 저녁 방송 예, 방송 한번 올려주세요. 예, 화면 띄워주세요. 예, 라이브 들어가서 어제 저녁 방송 제가 이제 김병호 목사님과의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좀 더 클로즈업을 좀 해주세요. 클로즈업 더 크게. 네. 여기 지금 어제 저녁 방송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영상을 지금 클릭 한번 해주세요. 클릭을 딱 하면 여기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라서 관리자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 영상이 19세 미만 시청할 수 없어서 연령 제한 동영상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노? 이게 저희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항소 신청을 넣어놨는데 지금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이 영상 클릭을 하면 이렇게 우리는 지금 관리자라서 들어가지는데 일반 시청 구독자분들이 클릭을 하면 19세 미만은 시청할 수 없으니 인증을 해주십시오. 성인인지 아닌지. 이래가지고 지금 이 새벽 3시부터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 방송을.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계속 지금 연락이 막 맞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탄압도 지금 굉장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아라 TV도 뭐 온 각지에서 막 그 신고를 하고 공격을 하고 막 좌표를 찍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 영상 하나도 막 19세 저는 왜 19세가 걸린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김병호 목사님과 조용조용 나긋나긋 아주 조용히 방송을 진행을 했고 기사 내용도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탄압이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그런다는 겁니까? 19세? 요 영상만 지금 요 영상만?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영상 보시려면 또 막 인증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르신들이 하기에. 그래서 이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전광훈 TV를 열심히 널리 전파해 주시고 또 보니까 전광훈 TV 대안으로 또 몇 가지 채널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대피소 이 유튜브 채널들을 만들어 올 테니까 신속하게 들어오셔서 구독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빨리 채널에 어떤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다음 채널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전 방송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저거 전광훈 TV 저게 예. 부정선거 저걸 대구에서 저렇게 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 하니까 예. 19세 미만은 보지 마라. 이 사실은 중고등 아이들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저것이 네. 무서워가지고 저걸 제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참. 네, 옥룡 선생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점준환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옛날에 그 기업도 할 때는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운동도 지금 현재 총선 이후는 이 부정선거에다가 모든 집중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확산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뭐 모든 조직들
대국본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마을 뭐 전지현 자교청 할 것 없이 모든 조직들은 전부 다 어떤 부정선거 이 규탄 대회나 운동이 자기 마을이나 자기 도시에서 했을 때 같이 자리를 함께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힘써하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면은 굉장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결국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결국에는 이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수호 지역 방위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 링크 방송 마친 다음에요. 저희가 댓글 상단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또 저녁에 조나단 목사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밤 10시 30분에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